아침마다 강황을 챙겨 먹는데도 관절이 여전히 뻣뻣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 이 영상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황은 정말 좋습니다.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고 관절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강황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는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염증과 식생활의 상관성을 연구해 온 박사 이정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하면서 가장 자주 본 실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강황을 매일 드시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합은 강황의 힘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고 오히려 위를 자극하고 관절을 더 뻣뻣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 더욱더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마다 강황 라떼를 드시거나 요리에 강황을 넣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오늘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정말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무릎이 가볍게 움직이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강황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강황의 효과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위험한 조합 5가지와 반대로 강황의 힘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올바른 조합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사례와 최신 연구 결과를 모두 담았습니다. 요즘 강황을 드시는데도 관절이나 소화가 여전히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 67세 박영호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강황 라떼를 정말 성실하게 챙겨 드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에 꽤 신경 쓴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걸 어디선가 들으시고 벌써 6개월째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비싼 유기농 강황 가루를 구입해서 쓰실 만큼 정성을 들이셨죠. 그런데 겨울만 되면 무릎이 뻣뻣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속이 따갑고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밤에도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증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방식으로 강황을 드시는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강황 가루에 크리머가 들어간 우유와 단맛, 나는 시럽을 함께 넣고 매일 아침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조합은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을 묶어버리고 위까지 부담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었거든요. 박영호님께 조합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크리머 대신 무설탕 아몬드 음료를 쓰시고 시럽 대신 생꿀을 조금만 넣어보시라고요. 그리고 후추를 살짝 더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만났을 때 박영호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릎이 훨씬 가볍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속도 편안해져서 식사가 즐거워졌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효과가 없었는데 단 2주 만에 변화가 온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정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강황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절이 가볍고 소화가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강황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가공 유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 라떼를 만들 때 크리머나 연유가 들어간 우유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과 첨가물이 많은 가공 유제품은 커큐민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국내 식품영양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공 유제품 속 안정제가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낮출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커큐민과 결합하면서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배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만난 64세 박지성님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매일 아침 강황 라떼를 드셨는데 크림 분유와 시럽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 오히려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관절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강황이 자기 체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셨대요. 심지어 돈만 낭비했다고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박지성님께 무설탕 아몬드 밀크나 오트 음료로 교체해 보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소화가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흡수 환경이 크게 개선되니까 몸이 바로 반응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연유나 크리머는 소량이라도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조금이라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은 아침 음료에 어떤 우유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크리머나 연유를 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강한 산성 식초 드레싱입니다. 샐러드에 강황을 뿌려서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여기에 강한 식초 드레싱을 함께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산도가 강하면 커큐민 구조가 쉽게 손상되거든요. 식초 기반 드레싱은 강한 산성 때문에 식물성 활성 성분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자료가 있어요. 특히 pH가 3 이하로 내려가면 커큐민의 분자 구조가 변형되면서 항염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62세 김은정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샐러드에 강황을 뿌리고 드셨는데 강한 식초 드레싱을 듬뿍 부어서 먹다 보니 커큐민이 불안정해지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속까지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은정님은 강황이 원래 위에 자극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셨대요. 김은정님께 드레싱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생꿀을 조금 섞어서 부드러운 산도로 만들어 드시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속도 편안하고 강황의 효과도 느껴진다고 하시더군요. 사과 식초도 진하게 섞으면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사믹 식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샐러드에는 어떤 산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너무 신 드레싱은 강황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손상시킬 수 있으니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정제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정제당은 염증을 높여서 강황의 항염작용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여러 국내 영양 자료를 보면 정제당 섭취 후 염증 지표가 상승한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70세 최은호님은 강황을 성실하게 챙기셨는데 아침마다 케이크와 시리얼을 함께 드시다 보니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황이 염증을 잡으려고 하는데 정제당이 염증을 다시 올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최은호님은 강황도 먹고 달콤한 아침도 즐기니까 건강과 행복을 둘 다 챙긴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최은호님께 단맛이 필요하면 생과일이나 소량의 생꿀을 사용하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시리얼이나 빵도 정제당이 높다는 걸 잊지 마세요. 특히 가공된 빵이나 과자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맛을 어떤 방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정제당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포화된 나쁜 지방입니다. 튀김유나 마가린 같은 지방은 소화기를 부담시키고 커큐민 흡수를 방해해요. 지나치게 가열된 기름은 장벽에 스트레스를 높인다는 국내 영양 자료도 있습니다. 58세 윤상민님은 볶음 요리에 강황을 넣고 드셨는데 튀김유로 조리하다 보니 흡수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기름진 느낌만 남고 속도 불편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산패된 기름은 강황의 효과를 막을 뿐 아니라 염증을 더 높이기까지 합니다.
윤상민님은 강황이 지용성이니까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어떤 기름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대요. 윤상민님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소화도 편안해지고 강황의 효과도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강황 속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좋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나쁜 지방을 쓰면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겁니다. 한번 튀긴 기름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기름의 질이 강황 흡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는 공복 강황 섭취입니다. 너무 공복일 때 강황을 먹으면 위가 예민한 분들은 불편함이 생기고 흡수도 떨어져요. 공복에 강한 향신료를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국내 자료도 있습니다. 69세 이영선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강황물을 마셨다가 속쓰림을 반복했어요. 강황 자체는 좋은데 빈속에 들어가니까 위벽이 자극받은 겁니다.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영선님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더 잘 된다고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이영선님께 가벼운 식사 후에 따뜻한 온도로 섭취하시라고 권했더니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갑거나 매우 뜨거운 음료도 위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강황을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공복보다는 가벼운 식사 후에 따뜻하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조합이 강황의 효과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반대로 강황의 힘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올바른 조합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검은 후추 한 꼬집입니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이 몸에 오래 머물도록 도와주거든요. 연구를 보면 후추를 함께 먹었을 때 커큐민 흡수율이 무려 2000%나 높아진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후추 없이 강황을 먹는 것과 후추를 함께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음료나 요리 마지막 단계에 후추를 살짝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각간 후추가 가장 좋고요. 통후추를 갈아서 쓰시면 향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후추 한 꼬집을 더했을 뿐인데 강황 효과가 확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후추를 어떤 요리에 자주 쓰시나요? 이제부터는 강황과 함께 후추를 꼭 챙겨보세요. 두 번째는 좋은 지방 활용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열립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호두 같은 좋은 지방을 식사에 가볍게 추가하면 강황의 효과가 몇 배로 높아져요. 코코넛 오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튀김류 지방은 오히려 방해하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평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거나 아침에 견과류 몇 알을 함께 드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지방을 챙길 수 있어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은 커큐민의 항염 작용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강황과 좋은 지방을 함께 드시면 관절 염증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좋은 지방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강황을 드실 때는 반드시 좋은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생꿀의 부드러운 완충 작용입니다. 생꿀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맛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강황이 약간 쓴맛이 있는데 생꿀을 조금 더하면 훨씬 마시기 편해집니다. 그런데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하니까 한 티스푼 정도만 쓰시면 돼요. 생꿀 속의 천연 효소가 소화를 돕고 커큐민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도와줍니다. 식후에 강황 가루 한 티스푼에 생꿀을 조금 더해서 따뜻한 물에 녹여 천천히 마시면 소화도 편안하고 강황 효과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렇게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꿀은 어떤 상황에서 드시나요? 강황과 생꿀은 정말 좋은 조합이니까 꼭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한식 속 자연스러운 강황 활용입니다. 한국 요리의 부드러운 온도와 재료는 커큐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정말 좋아요. 너무 높은 불에서 조리하면 성분이 손상되니까
볶음이나 국물, 구이 마지막 단계에 강황과 후추를 톡톡 더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끓일 때 불을 끄기 직전에 강황을 조금 넣으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김치찌개에도 잘 어울리고 나물 무칠 때도 좋습니다. 계란찜이나 두부조림에 넣어도 색깔도 예쁘고 효과도 좋아요. 여러분은 한식에 강황을 넣어 보신 적 있나요? 한식과 강황은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음료 조합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위 부담을 줄이고 커큐민이 몸속으로 확산되는 걸 도와줘요. 그런데 끓는 온도는 오히려 성분을 손상시키니까 피해야 합니다.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설탕 아몬드 음료에 강황 한 스푼, 후추 한 꼬집, 그리고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넣어서 따뜻하게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강을 조금 더하면 몸을 더 따뜻하게 하고 소화도 돕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하고 관절도 가벼워요. 아침에 어떤 음료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강황 음료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매끼 반복 가능한 소량 습관입니다. 꾸준함이 커큐민의 항염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리면 속이 부대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 1g에서 3g 정도가 적당하고 이걸 3번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음료로, 점심에 요리에, 저녁에 국물에 조금씩 더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속에 항상 커큐민이 유지되면서 염증이 꾸준히 관리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번 강황을 드시고 계신가요? 소량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6가지 올바른 조합만 기억하셔도 강황의 효과를 완전히 다르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바로 실천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황을 잘못 섭취하면 왜 오히려 관절이 뻣뻣해지고 속이 불편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강황의 힘을 완전히 가둬버리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은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상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양이 아니라 조합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가공 유제품과 강한 산성 드레싱, 정제당이 많은 음식, 과포화된 나쁜 지방, 그리고 공복 섭취까지 이 5가지 조합은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강황을 드셔도 이런 조합과 함께라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반면에 검은 후추 한 꼬집, 좋은 지방, 생꿀, 한식 속 자연스러운 활용, 따뜻한 음료, 그리고 소량씩 꾸준히 먹는 습관 같은 올바른 조합은 커큐민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고 편안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 관절도 여전히 뻣뻣하고 소화도 불편하지만 올바르게 조합하면 무릎이 가볍게 움직이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는 걸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음료부터 바꿔보세요. 커피 믹스나 달콤한 라떼 대신 무설탕, 아몬드 음료에 강황 한 스푼, 후추 한 꼬집,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좋은 지방 몇 방울을 더해서 따뜻하게 마셔보세요. 생꿀을 조금 더하면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속이 편안하고 저녁까지 몸이 가벼운 걸 느끼실 겁니다.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조합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일주일 루틴과 강황을 꾸준히 활용한 분들의 실제 변화 사례를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강황 활용법과 나이대별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강황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점을 바꿔볼 계획인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강황을 드시고 계신가요?